지금까지 메가스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간밤에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최근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 국채금리가 또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 의견들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기대치를 상당히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중동 지역 갈등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밤에 이제 그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9월 달에 90.8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4개월 만에 최저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질적인 문제가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노동자들의 질은 좀 더 생산력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슈로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월 7일로 끝나는 주에 발표된 게 4%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4%대에서 계속 버텨주는 거는 연말 소비 랠리가 완전히 기대치를 잃지는 않았다. 그래도 살아날 희망은 있다라는 쪽으로 좋게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나 유럽 쪽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9%로 이제 0.1%포인트 낮추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만하면은 괜찮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종료했다는 얘기들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쪽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한 1%대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드가 최근에 협약을 했던 절반 정도는 지금하고 절반은 차근차근 하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차츰차츰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지난밤에 장중에 그 월러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할 거다 안 할 거다, 어떻게 강경하거나 비둘기파적이거나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만 하는 자기 의견은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금리 인상을 직접적인 인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살짝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CME 패드워치는 8%까지 어제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20%에서 10%로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자릿수로 또 하루 만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펩시코 실적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펩시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2%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 보고서에 따라 나오는 얘기가 어떤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 이제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좀 세밀하게 분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펩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금융주 나오고 유나이티드 헬스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중반에 이제 테슬라가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가가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거. 앞으로 전망이 줄어드느냐 어떻게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낮춰버리면은 주가는 실적이 좋아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 지난밤에 이제 썬런이라는 태양광 회사가 오랜만에 1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프랑스 쪽에서
재생에너지 쪽 관련해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태양광 ETF나 이런 종목들도 한 5%씩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이 이제 상장하고 나가지고, 이 칩 제조회사인데, 암이 상장하고 나가지고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근데, 구겐하임이나 시티, 뭐 JP모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주가 하락하니까 다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UBS에서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4% 상승했는데, 다만 이제 리비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미국적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좋게 평가하는 모습은 있는데, 지난밤에 웹부시 같은 경우는 사실 웹부시에서 상당히 그 정확하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 쪽에서는 이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자체를 32달러에서 25달러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밤에 이제 블럭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낮게 형성돼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5%대 상승을 했는데, 블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줌비디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차트가 굉장히 바닥권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그동안의 성장성 이후에 어떤 안정성을 갖다가 구비를 해준다라면은 바닥권에 있던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줌이라든가 블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거나 일정 부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오늘 뉴트리엔 가져오셨는데요. 세계 최대의 비료 생산업체죠.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뉴트리온 얘기하기 전에 제가 꽤 몇 달 된 것 같은데, CF 인더스트리라는 이 회사를 한번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추천드리면서 시장의 모든 상황이 번거롭고 정말 상관하기 싫다 하면은 가지고 계십시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때 제시했던 목표가를 거의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정도로 상승을 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전쟁이 일어나고 소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를 해보시면 꽤 괜찮은 수익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료 생산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회사고요. 질소, 칼륨, 인산염 이런 비료들을 생산하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최대의 농업 관련 회사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53센트 배당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지금 한 달 동안 6%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 그래도 펀드멘탈은 유지하고 있다. 잭스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 ROE가 15%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배당률이 지금 33%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금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되게, 그리고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도 3.4%로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구조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 기대치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주가가 쭉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은 지난해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지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규모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고, 2023년도 올해가 2022년도보다 매출이나 순이익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만큼 또 충분히 하락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또 높은 거고, 퍼도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한 자릿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그러면서도 시장 목표가 자체는 76달러로 현재가보다 상당히 높게 또 형성이 돼 있으면서 펀드멘탈 기대치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동 지역 전쟁이 또 일어났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투자자들은 식량 자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계속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주가가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도 이제 수렴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 출현하고 있고, 아래쪽에서 이제 거래량만 좀 더 늘어주면은 이제 이 상황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0달러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매는 아래쪽에 56달러, 그리고 목표가는 76달러까지 1차적으로 잡으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뉴트리엔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식량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매수가는 $60 아래, 목표가는 $76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